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12월 2일 오전 1시 47분입니다. 제 영상에서 제목에 날짜는 적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항상 시작할 때 날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반등을 좀 하고 빠질까 아니면 수렴하고 바로 빠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수렴하고 바로 빠지는 걸 선택을 했네요.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수렴이 하다가 마지막에 파동은 항상 수렴 마지막 파동은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력을 좀 보는 그런 형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승전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히려 가더라도 하락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눈에 좀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1280원 요 자리가 한 방에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살짝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한 방에 쉽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때 막 1,500원 간다고 하면 난리치고 막 환율 달러 지금이라도 사라고 막 난리치면서 더 오른다고 난리쳤던 그런 강아지 새끼들 있죠. 강아지 새끼들. 근데 한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습니까? 여기서 달러 사게? 제가 머리 총 맞았습니까?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걸 말렸습니다.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1,300원을 무조건 벌 거라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게는 1,24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1,300원대, 1,2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영역에서. 그래서 물론 빠지게 된다면 일순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더 빠져도 이제 달러는 팔아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남들 다 그러는데 너 혼자 개소리 하냐, 남들 다 빠진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400원 위에서는 미쳤습니까? 달러를 왜 삽니까?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거품이라고. 요때부터 달러를 부담해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제가 달러 이때쯤 사라고 했어요. 이때 저희 여기서 그러니까 이 꼭다리를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찬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우리 가자님 또 바쁘셔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죽을 마실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장난 아닐 건데 요즘 저 나타나진 않으시네. 그래서 반들 좀 주고 빠졌다가 주고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처럼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림. 그래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증시 같은 것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제가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달러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1280에서 많게는 1260에서 50 정도까지는 빠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조금 죽어 빠질 거고 여기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빠지더라도 아마 되돌려서 1,300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달러 요때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요 구간이 아마 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요 구간이 아마 이게 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래 바로 빠질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다들 못 하겠는데 뭐 완만하게 빠질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진짜 완만하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파동의 끝에 갈수록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단순 복잡이라는 관점이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요거 넘어가면 롱을 치면 될 겁니다. 아직 숏을 때리지들 마세요. 환율 숏칠 만큼은 지금 화력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요때는 좀 쉬셨다가 요거는 좀 보시고 증시에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내년 초에 아마 증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년 초부터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달러들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다. 쉬어서 쪽각은 못 잡는다. 이제는 기승전 하락이라는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마 반등의 규모가 꽤 나와서
1300원을 살짝 넘어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점은 한 226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요 40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400원에서 좀 더 가더라도 1470, 정말 많이 가면 1470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요거 가서 이렇게 빠지던 것처럼 여기도 오더라도 반등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롱 잡고 싶으신 분들은 126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롱을 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항상 두 가지 변수죠. 추세 이탈과 타점. 그래서 추세 이탈 관점에서 이걸 넘어설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름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마 그 환율도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름값은 오며 가며 왔다 갔다. 그래서 좀 저 환율이 좀 떨어지니까 요즘 현물 기름 가격은 좀 안정화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세금을 안 올리나? 기름 좀 넣어야 되나요? 아마 겨울 지나고 올리겠죠, 그죠? 은이 무리 매수가를 오지 않고 위로 또 가버렸네요, 그죠? 좋아요. 또 서버렸는데, 은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쵸? 말고 제가 요 정도에 대한 매수, 요 정도였나? 요 잠깐 또 터치 안 하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은은 장투하시면 장투하셔도 됩니다. 예. 또 경기 침체가 또 한번 올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은이 한번 또 자리를 잡을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요걸 생각해 보십시오. 요걸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은 뭐 이제는 잘 가거라. 다이버스도 멋있게 걸렸네요. 그런데 은이 이제 그 세금을 ETF에서 세금을 좀 많이 매긴대요. 그래서 선물보다는 현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동평균선도 잘 꼬아놨고, 이제는 뭐 자리를 잡고 출발할 때 은은 이제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평 배열 상태 보십시오. 멋있죠, 그죠? 이제는 눕혀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네.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단타를 많이 쳤었는데 평소에 이 정도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22.5니까 좀 아깝네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제표 확률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원화랑 비교했었을 때 우리 9.1에서 9.3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쿠팡도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쿠팡 공개를 추천주죠, 그죠? 예치금요 엄청나죠. 그래요. 네. 요것도 이제 바닥 신호가 좀 보려고 한다. 니콜라 요거 물어보신 분 이제 한번 분할 매수를 직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는 이제 빠지더라도 이제 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뭐 첫 번째 분할 매수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크래프톤, 크래프톤 많이 반등하고 빠졌죠. 제가 여기서 사고 싶다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반등하고 빠졌네.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자리까지 열어 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면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요때 탈출을 글쎄 뭐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안니는 충분히 탈출하셨던 가격에 도달했었네요, 그쵸? 요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거든. 괜찮네요. 코리안니는 추세가 꺾이면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22평 4시간상 22평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런 모습일 때 사실 파는 건 아니에요. 깨지다가 다시 깨지더라도 파는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았을 때 막 힘들고 괴롭다면 그 부분만큼은 털어내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요, 심리가 우선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싸질까봐, 좀 더 오를까봐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깝긴 합니다만 다른 걸로 잡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저항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저항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눌림목이 좀 나오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가격대 어디쯤 보고 있다? 12,400 정도로 보고 있다. 기억나셨나요? 그죠?
증시는 워낙 자주 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때는 빠질 거라고 본다. 똑같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00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은 파월 의장의 그런 말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고,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년에는 한번 눌림을 크게 한번 줄 거라고 거의 반확신하고 있습니다. 반확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실 필요가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장투를 하겠다 하시면 분할 매수 접근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미국 증시도 뭐 저는 아시아 증시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증시도 이제는 그래도 좀 꽤 싸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 고점과 뭐 큰 차이가 없던 가격대까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꽤 저렴해진 상태라서 이제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되 한 9,0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고 계십시오. 열어둔다는 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야 할 시나리오를 짜셔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번에 또 뭐 또 호재가 좀 있어가지고 반등을 좀 줬는데 금방 밀어내리고 있다, 그죠?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좀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염라대왕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설 하셨던 자리 여기죠. 깨알같은 고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을 주면 물량을 좀 줄이시고, 물론 뭐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쭉쭉쭉쭉 갈 만한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갔다가 요쯤에서 다시 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 증시도 이제 당분간은 종목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렸던 종목, 제가 그 과거에 올 봄에 그죠? 셀트리온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2월달 셀트리온 맨날 셀트리온 뭐 저평가돼 있다면서 셀트리온 노래 불렀듯이 이게 이때잖아요. 이때 그죠? 실제로 21만까지 올라갔잖아. 전 여기서 팔았지만 셀트리 이 정도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그죠? 요즘 가을에 들어서는 대한항공 노래 부르고 있죠. 그죠? 대한항공은 전 아직도 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뉴스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이 저항대를 한 방에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더라도 얘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좀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나중에 좀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가게 되면 아마 신고점이 열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조금 장투를 하셔도 좋겠지만, 저야 뭐 여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1차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아라고 했고, 그렇죠, 물량 줄이라고 했고 다시 사버려 했으니까 여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더 갈 거다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했던 사람으로서 물량은 좀 다 팔지는 않고 일부는 남겨놔야 된다. 항상 반 정도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종목도 좀 봤습니다. 그죠? 종목도 좀 봤는데, 종목은 질문하셨던 분들, 우리 생방송 때 오셔가지고 이 종목 저런 뭐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한번 살펴봤고요. 크래프톤, 그래요. 이게 수급으로 나중에 작용한다면 긍정적으로 좀 변하게 될 겁니다만, 당장 위로 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사들이 좀 그래도 힘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게임도 아마 열린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크래프톤이 역시나, 저는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좀 활성화가 돼서 좀 수출이 된다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 녀석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융 관련주, 보험 관련주가 배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 빔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연말이 오기 전에, 이게 25일이었나 며칠 그 배당 날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보시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9,000원을 한 방에 크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줄이셨다가 저는 그래도 내년을 좀 기다리셔서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쉬운 만큼만 남겨두시고, 이게 사람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슈팅이 나왔다는 건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뭐 일단은 좀 애매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의 심리 상태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지만 또 그리고 배당주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배당이 끝나면 또 이렇게 빠져버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매매로는 자꾸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정상적인 매매로는 이게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이때가 사는 게 맞기는 해요. 이때 사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 물음표잖아. 그쵸? 그러면 좀 가슴 두 방 때리시고 뭐 7,100원에 손절 딱 지키시고 한번 매매해 보시든지 아니면 나 그 정도까지 못 버티겠다 하시면은 비중 살짝 줄이셨다가 나중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8,000원 아래로 나오거나 한 8,000원 초반 8,100원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도 다시 담아보든지 그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짜지까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요 정도 가능성 살짝 넘어가면 아마 끝내는 정도 9,000원, 8,900, 9,000원에서는 좀 물량을 덜어내시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떨어질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8,000원 바로 보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뭐 하다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요거는 반반입니다. 치킨이에요 치킨. 그래서 지금 딱 사볼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서 내일 아침 시장이 시작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오늘 아침 시장이. 그래서 지금 좀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